지금 거래량 보면 역시나 당연히 모든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거래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이 2, 3월에 100%를 넘고 3월엔 141%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 3월은 지금 이제 5월 됐으니까 집계가 거의 마감이 되는 분위기죠. 2, 3개월이니까 9천 건이 넘었어요. 이 상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토지거래 허가고요. 해지 재지정 그거 하나 이슈로 이렇게 뜰 거라는 거.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진짜 그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들죠. 10,000건 가까이 거의 됐으니까. 이전에 2,000건, 3,000건이거든요. 9,000건이면 3배예요, 3배. 네. 근데 다시 3분의 1 토막 났어.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3분의 1 토막.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우신 거지. 물론 지방 빼고. 지방의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외곽 빼고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던가 서울의 좋은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서울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 좋은 지역에서는 지금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사실 서울에서 뭐 강남 3구나 뭐 성동구나 뭐 마포나 이런 쪽으로 가서 보면 거래량이 똑같이 줄긴 했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70에서 80%로 좀 올라와요. 이건 서울 평균이잖아요. 4월이. 근데 성동구나 최근에 이제 풍선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 성동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4월에 80%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3월에 240이었어.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3분의 1 토막이 난 건 똑같아. 그렇지만 비율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에 가는데 성동구의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재지정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오히려 성동구가 더 빵 터질 거냐, 풍선 효과가 더 터질 거냐, 아니면 어떠냐였는데 가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성동구는 풍선 효과가 아니에요.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 성동구가 같이 움직인 거야. 그리고 나서 묶였을 때 이미 2, 3월에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 나타날 그런 건덕지가 안 남은 거죠. 성동구도. 그래서 23년, 24년에 이미 옥수구모 다 올랐어. 그리고 왕십리역 그 밑에 서울숲 리버뷰 자이라던가 이번에 라체르보도 입주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 단지들도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뭐 더 오를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사실 25년도에 가장 성동구에서 수혜 지역은 행당동이에요. 이 행당역을 끼고 있는 대림이랑 한진 여기가 대장 아파트거든요. 여기 행당에서는. 네. 25년도에 가장 수혜 지역은 행당동이고 거기에 가장 대장 아파트로 리드하고 있는 단지가 이 두 단지예요. 여기 언덕이죠? 성동구는 다 언덕이에요. 다 언덕이라서 어디를 언덕이냐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도 라체르보 지금 7월부터 입주인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서밋이네. 여기도 다 언덕이고 경사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언덕이 워낙 좀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 걸어 다니지 않고 차로 갖고 다녀서 여기 주변엔 인프라가 많지 않고 여기 앞에 조금 그리고 여기 왕십리역 주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인 김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서울숲 3부 아파트 있잖아요. 네. 성동구 내에서 가장 투자했을 때 가성비 나왔던 단지가 얘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지가 얘예요. 위치가 완전 좋죠. 끝내줍니다. 근데 주변에 그게 없어. 학교가 바로 없고 좀 가야 되죠. 대신에 인프라가 짱이고 몇이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5호선, 2호선. 2, 5호선만 해도 네. 파워풀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흔들리지 않고 쭉 올라간 단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식이 좀 돼요. 연식이 벌써 28년 차잖아요. 네. 연식이 이미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림 없이 쭉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잠깐 받았다가 수익률이 여기 성동구에서 한 2, 3년 전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한 2, 3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진입이 가능했었던 단지고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성동구는 만약에 내가 5억을 넣었다. 그럼 5억의 수익이 있었어요. 시세 차익이 있었어. 근데 5억을 넣었는데 3억의 수익이 나오는 단지들도 있었어요. 근데 3부는 2.5억을 넣고 거의 3, 4억 정도의 수익이 나와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실히 이 교통 편의성 지역이 이 강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 잠깐 외길로 빠졌었는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림 아파트랑 여기 한진타운이 마주보고 있어서 이 역을 끼고 여기 인프라가 쫙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평지가 별로 없는데 이 역만 평지고 대림은 요 위로 경사도가 있고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쭉 이렇게 뒤로 갈수록 경사도가 있어요. 올라갈수록 약간 언덕 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뒤에 있는 단지랑 여기 역
바로 앞에 있지만 이제 도로가가 있으니까 도로를 비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랑 5천만 원에서 1억 차이가 나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그래서 이 대리엠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역을 끼고 위아래로 이렇게 경사도가 있고. 그래서 여기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한 6층 쭉 올라가. 근데 1층에서 2층 하나예요. 그래서 딱 위에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평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 그 다음에 위에를 다 평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더 좋아해요. 평지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성동구 내에서의 평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나마 평지 느낌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성동구 내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년 차 준신축급이에요. 아까 행당 거기는 얼마예요 벌써? 여기는 연식이 벌써 20년 차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식이 벌써 10년, 15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지라던가 준신축급 그래도 신축급에 가까운 데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2억 더 비싸거든요. 여기 16억, 17억 하잖아요. 금매는 지금 17억대 나오고 일반 매물은 18억에서 20억대 나와요. 왕십 뉴타운은. 근데 여기는 지금 15억대 나와요. 14억 얼마? 15억대까지 나와요. 그러네요. 가격이 여기는 지금 뭐 14억, 15억, 여기는 17억, 18억 이렇게 나와요.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죠. 근데 신기한 건 행당동 여기 이 단지들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가격대고 여기는 이제 전고점 가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이 가격은 더 높을지언정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행당 쪽이 더 교통 편의성이나 이런 걸 쓰기가 훨씬 조금 사람들한테 입지적으로는 여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회복 탄력성이나 가격의 움직임은 빠르고 거래도 더 많고 물론 여기도 거래가 많고 가격의 움직임이 있지만 행당보다는 조금 더 느린 부분이 가격적인 움직임이 좀 느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십리 뉴타운에서 지금 제일 서울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꺼려할 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전고점 돌파한 가격 아니야? 전고점 더 높은 가격 아니야? 그래서 약간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왕십리 뉴타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이 그렇게 사람들이 조정을 많이 안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고 나서 풍선 효과가 성동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풍선 효과 느낌은 거의 없고 그냥 강남 3구랑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을 때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매물도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 재지정했을 때 이미 그 서울시장이 1금융권 4대 금융권 있잖아요. 거기 공문을 쫙 돌렸대요. 그 원래도 있었던 정책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해준 면이 뭐냐면 매매와 동시에 전세 잔금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이제 그것들이 공문이 쫙 돌면서 이제는 이제 매매와 동시에 잔금이 어려워진 거죠. 전세를 새로 맞추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물 자체도 전세를 맞출 매물이랑 그냥 실거주자가 들어올 매물이랑 처음부터 따로 나온대요. 나는 실거주자 아니면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매물이 따로 나오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확 얘기하기에는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더 많이 줄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도자는 더 오를 건데 솔직히 대선 끝나고 나서 경제가 지금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기부양책 쓰지 않겠어요?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그럼 경기부양책 쓰면서 같이 또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 가격이 쉽게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없다라는 걸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전세 가격 올라서 어차피 받쳐줄 텐데 뭐 내가 급하게 뭘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도자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고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내가 최고가에 사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구모가 있잖아요, 성동구에. 네. 옥수구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여기가 바로 압구정이잖아요. 네. 압구정이나 강남 3구에 재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독립시킬 때 요거 대교 하나만 더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여기를 선호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워낙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 신혼부부들이 여기 이렇게 포진해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짱짱하게 가는 편이고 되게 그런 부분에 수요층이 탄탄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할 때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7, 8억 대출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고소득자
분들이 오시고 7, 8억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요새 DSR을 보잖아요. DSR도 충분하게 다 나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는 조금 고소득자들이 좀 많이 오시고 좀 탄탄한 분들이 오신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 23년부터 올라서 쭉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짱짱하게 더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요번에 성동구 갔다 와서 느꼈어요. 아, 근데 성동구는 좀 특징이 다른 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강남을 간다 그러면 강남은 뭐 압구정은 어차피 따로 가고 뭐 대치 개포 오르고 그러면 이제 삼성동 오르고 뭐 역삼 오르고 도곡 오르고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그런 물결이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네. 근데 성동구는 그런 게 없어요. 성동구는 성수 따로 가죠. 여기는 얘가 압구정 따로 가는 것처럼 얘는 성수는 따로 가고 옥수구모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 움직이고 금호 움직이고 행당 움직이는 건 있지만 행당동 안에서도 여기 왕십리역 요쪽 구역은 가격대가 달리 움직이잖아요. 20억대. 그리고 여기도 19억, 여기 19억 20억대. 그래서 여기는 성동구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처럼 물이 퍼져서 우리 지역이 이제 에너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라고 기다리면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가격대로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특징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경사도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떨어져 있어요. 경사도가 막 위로 올라가져 있고 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 4거리 5거리잖아요. 네. 여기가 딱 올라가 있고 평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여기에 인프라가 그나마 좀 모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퍼져 있어가지고 생활권이 다 경사도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집도 있게 딱 그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여기 지역이 그런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오면 여기 밑으로 타고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 타고 가는 결 자체가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동구 볼 때는 그 지역에 조금 이 생활권과 이 걸어보면은 여기가 이 단지랑 저 단지랑 왜 분리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도강, 금강구 빼고는 노랗고 빨갛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가 서울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완전. 그래서 아, 떨어지겠지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분위기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경기부양책 쓰면 그게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데 대출 금리 인하해주고 좀 지원을 해준다고 막 집값이 막 폭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탄탄하게 지금 가는 그 가격대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챙겨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빨간색이 있는데 상승률 플러스로 있는 거는 서울 0.5%밖에 없어요. 1개월 내에. 경기도 보합이고 나머지 마이너스인데 이제 빨간색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세종 뭔데? 지금 지방에서 세종 혼자 밀어주고 있잖아요. 세종 뭐임? 이따가 대통령 공약 볼 때 보시겠지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세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네. 세종이 혼자 나홀로 좀 지방에서는 독주하고